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이 굴러가는 그 뒷이야기 파헤쳐보는 막전 마쿠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누게 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익숙하신 얼굴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이분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우주산업 전반에 뭐 주가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우주산업 담당하고 있는 정의훈 연구원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X 주가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첫 네.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공모가를 한참 밑돌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 조정의 성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결국에는 사실 뭐 표현 주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많이들 이제 질문 주시는 게 거품이다, 아니다, 네. 조정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스페이스X 주가가 하락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거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결국에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가가 다시 못 올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거품이라고 보시는 거고 조정이라고 보시는 분은 결국엔 이 주가가 회복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페이스X 주가에 대해서 상장 이후에 이렇게 부진한 원인을 몇 가지 꼽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좀 매크로 환경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인 것 같아요.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PSR이 거의 100배 정도 수준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한 주가 하락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상장할 당시에는 유통되는 물량이 되게 적었어요.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통되는 물량이 4% 정도에 불과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6개월 뒤에 이제 락업된 물량이 풀리는데 스페이스X는 6개월 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풀리게 돼요. 그래서 1차적인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이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1차적으로 물량이 한 번에 풀리게 됩니다. 180일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일, 그러니까 전부터 이게 꾸준히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품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아니면 조정이다. 매크로 환경에 의한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조정이다라는 쪽에서 연구원님의 무게는 후자겠죠? 네,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사족을 좀 많이 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사라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단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사실 스페이스X라는 종목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내에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 기업들을 삶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당연히 단순한 측면이 맞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흐름을 탄 것이고, 최근에 어떤 그런 반도체주의 주가 하락은 그런 AI 반도체 흐름이 좀 꺾이는 구간에 들어간 건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 직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사는 거를 단기에 몰빵해서 들어가자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저는 그런데 지금이 저점이냐라고 하는 게 저점 부근이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점을 맞출 필요도 없고, 왜냐면 단기에 또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락업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풀어주셨고, 무엇보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8월 초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스페이스X를 이미 들고 계시거나 또는 물려 계시거나 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시겠죠. 스페이스X의 실적 어떠한 것들을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 1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는 그 영업 적자가 어떠한 형태로 나올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업 적자가 더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업 적자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축소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흑자 전환을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다 어느 정도 논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가 만약에 성장성이 없는 회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영업 적자가 확대되는 거를 불가피할 텐데, 스페이스X는 지난해랑 올해 1분기까지 매출액은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가 이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럼 2분기에는 그림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매출액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비용을 얼마만큼 늘리느냐가 미지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점은, 스페이스X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영업 적자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우주 쪽에서의 개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스페이스X 전사 이 비용 투자의 거의 대부분은 AI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XAI. 네, XAI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을 스페이스X는 이번 2분기 때 어떤 가이던스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중요하게 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구글이라든지 촬영일 기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오는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많이 갈린 게, 저는 과거와 다르게 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출액 자체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용 자체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1분기 대비로 좀 플랫한 비용이 투입됐다라고 하면 저는 영업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만약 스페이스X가 1분기 대비해서 비용을 훨씬 더 많이 확장을 시켰다. 근데 그게 상당 부분 AI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기존에는, 그러니까 AI에 대한 이 같은 투자 심리가 꺾이기 전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일 수 있어서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는 것을, 그러니까 적립식 매수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오늘 새벽에도 나왔던 어떤 테슬라의 어떤 그런 뭐 AI에 대한 투자,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투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2분기 이후 3분기에는 저는 영업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흑자 전환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주산업 관련한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번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저희 녹화일 기준 오늘 나왔던 실적 발표에 근거하면 비용 투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기억해 주시고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까지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콜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겠죠. 이미 물려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새롭게 그러면 지금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접근 방식이 다를 것 같거든요. 좀 각각의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는, 지금 단기에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추천을 드리지만 지금 모든 단기 자금을 끌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스페이스X가 일주일 뒤에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우주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고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대표주로서
조금씩 확대를 이제 권고하는 거지. 이 우주 산업이 갑자기 반도체만큼 단기의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줄이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반대로 만약에 비중이 거의 없거나 낮은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몰빵은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시계열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가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3분기에 비용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부분은 변수로 남을 수 있지만 3분기에는 스페이스X가 클라우드 매출액이 상당 부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분기까지는 AI 클라우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2분기에 매출액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없었던 매출이 한 번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이게 온기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의 매출액 자체도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구글 실적도 놓고 봤을 때 클라우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구글 실적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금 좀 타이트하다. 근데 공급 자체가 좀 많이 아직까지는 불균형이 좀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액 자체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AI 클라우드 지금 사업으로 전환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클라우드 고객사들을 추가로 이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이익이 붙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결국 내년도 매출만 놓고 보면 제가 추정하기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 대비 2027년 매출은 거의 한 3배 정도 네.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끌어안는 XAI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몰빵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봤지만, 그러한 흐름을 우주산업에서 일단 기대하는 것은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긴 시계열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돈남원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캐시우드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뉴스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테슬라 실적도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시간 외에 주가 반응도 살짝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우주와 AI 쪽에 스페이스X로 묶인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또는 로봇 쪽에 이제 테슬라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와 로봇주 투심에 테슬라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좀 줄까요? 근데 사실 테슬라의 투심에 대한 영향도 그렇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빼놓고 지금, 그러니까 주도주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핵심은 주도주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AI에서 주도주가 넘어갔다라는 거는 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뭔가 주도하고 있는 흐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I의 흐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게 만약에 꺾이는 상황으로 갔을 때는 주도주가 바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2차 전지나 다른 배터리 쪽이나 물론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막 엄청 시장에서 이게 한 번에 단기에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자체도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매출액 자체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는데, 예. 이익이 많이 맞아요. 이제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를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좀 이익을 훼손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로보택시 관련된 인프라 투자도 있겠지만 AI 인프라와 관련된 설비 투자도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미래에 대한 확대가 커지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를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영역에 대한 투자가 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해지 전략들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할 때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AI 관련해서 투심이 꺾이는가 여부가 시장의 전반적인 펀더멘탈 뿐만이 아니라 센티멘탈에 바치고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저희가 우주 관련해서 또 모신 것이기 때문에 방산을 포함한 우주항공 업종에서 하반기에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나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왜 무섭게 웃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예. 하반기에도 저는 AI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다른 섹터를 맡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우주산업으로 오긴 했지만 어쨌든 투자자분들에게 사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결국 AI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냐 아니냐에 대한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섹터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스터디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AI에 대한 좀 그런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한,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적립적 매수 시세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러한 충격들이 왔을 때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충격들이 오면 시장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밸류에이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충격들이 오면.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유망한 종목입니다 라고 왜냐면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종목으로 자금이 또 이동을 했을 때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현금 비중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을 때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유망한 종목,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지금은 더 늘리는 게 맞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반기에 유망한 종목이 뭘까라는 판단을 지금 하면 위험해요. 왜냐면 지금 아까 방금도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변동성이 큰 장세잖아요.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결국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바닥이 어딘지를 추측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 주도주에 대한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대응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바로 현금 흐름,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예측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건 아마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그 예측을 내가 100%잘 해낼 자신이 없다면 대응을 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또 스터디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우주산업은 좀 긴 시계열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좋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더 유망해질 종목들을 미리 좀 픽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주 태양광이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좀 우주 태양광의 실현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와 함께 뭐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함께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먼저 그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면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제일 유망한 종목은 스페이스X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를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긴 호흡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주 공간에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은 태양광 패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장만 신재생 태양광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흐름 자체는 전력 수요량이 늘어나면 결국 신재생 쪽으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전력 수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신재생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에 대한 그러니까 더 효율이 좋고 이제 전력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쪽으로 수요가 전 오히려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그 원자력이라든지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좀 더 가버리다 보니까 신재생은 특히 중국 쪽에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서 단가는 낮아지고 시장의 어떤 그런 개선 쪽이 안 보이는데 우주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주산업이 커질수록 우주 태양광 시장도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태양광 시장과 놓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 태양광 시장이 유의미하게 성장세를 그러니까 어떤 수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 GPU를 올려야 되는 건 동일하고 GPU가 올라가면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 전력 소모량에 따른 패널 크기도 엄청나게 커져가야 돼서 거기에 대한 전제로 우주 태양광이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까지 저는 최소 5년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언급을 했듯이 최소 4, 5년 그 정도는 지나야 이게 유의미한 어떤 경제성이 나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요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뭐 이 시장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태양광 쪽을 보더라도 스페이스X가 강력한 해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